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설계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설계되는지,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와 전략을 배워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의 제목은 소프트웨어 설계이지요. 소프트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설계는 단순한 코딩을 넘어서 어떤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지, 그 설계가 어떤 품질과 유지 보수성을 갖게 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강의에서 설계가 왜 중요한지, 어떤 설계 원칙과 기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예를 통해서 그 개념을 하나하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복잡한 내용을 다루지만 최대한 쉽고 실제 개발과 연결지어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설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첫째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시스템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설계 관점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특히 모듈 관점, 컴포넌트 관점, 배치 관점을 통해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키텍처 설계 과정을 살펴보고 그 설계가 어떻게 품질 속성, 특히 성능이나 보안이나 유지 보수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구조는 단순히 기능을 넘어서 전체 시스템의 품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랜 동안 검증되어 온 전통적인 설계 원칙들을 배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상화, 모듈화, 그리고 캡슐화, 응집도와 결집도 등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만 좋은 품질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단순히 설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고 방식과 원칙들을 익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4가지 주제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디자인 기본 개념입니다. 설계가 단순히 코드를 짜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작업 과정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구조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시스템도 데이터 흐름, 제어 구조, 컴포넌트 관계 등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보면서 평면도, 전기 배선도, 인테리어 구조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건물을 짓듯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바라볼 때에도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인데 좋은 구조는 성능, 확장성, 유지 보수성과 같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원칙입니다. 추상화, 모듈화, 캡슐화 등과 같은 기본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 원칙들은 결국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고 관리 가능하며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설계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구조를 정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실제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구사항 단계에서 무엇을, 어떤 기능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했다면 설계는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면 설계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를 예를 들면 로그인 화면, 인증 로직, 세션 관리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이 구조를 한 번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작게 나누어 혹은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설계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해 혹은 계층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결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결책 중에서 가장 적절한 아키텍처 구조 혹은 소프트웨어 구조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구현되기 전에 논리적인 구조,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구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인 구조가 잘 짜여 있을수록 더 구현이 쉬워지고 협력도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의사결정과 구조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분석과 설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를 처음 개발할 때 하는 작업이 바로 소프트웨어 분석인데 이 분석에서는 주로 무엇을 만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집을 지으면서 방 3개랑 큰 부엌을 원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단계가 요구사항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설계는 어떻게 만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고객의 요청을 들은 건축가는 방 3개와 부엌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도면, 블루프린트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설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집을 지을 사람, 즉 개발자가 설계에 따라 최종적인 집을 만들듯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집을 짓는 상황에 빗대어서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건축가와 같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제시하게 되고 또한 개발자는 마치 건축학자처럼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분석과 어떤 리퀘어먼트 분석과 설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리퀘어먼트 분석에서 제시해야 할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만들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로 사용자와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소프트웨어 분석 과정인데 사용자의 니즈나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기능 중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소프트웨어 명세서 혹은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 설계에서는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설계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구조, 모듈,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술적인 내용을 정의하며 개발자와 설계자가 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로서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설계 명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분석 단계는 예를 들면 방 3개, 부엌, 에어컨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과정이라면 설계는 실제로 방과 부엌을 어떤 형태로 배치하고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와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 배달 앱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사용자는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까? 사용자는 아마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요구사항이죠. 그렇다면 설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문 버튼 만들고 혹은 사용자의 주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과 같은 실제 그러한 주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구사항으로 사용자가 음식 준비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상태 업데이트 기능 혹은 알림 시스템 디자인과 같은 것을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음식에 대한 리뷰를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는 리뷰 작성 폼을 만들고 별점 가능 기능을 넣으며 부적절한 댓글을 필터링하는 로직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구사항은 사용자 관점에서 원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설계는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단순히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저장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겠고요. 혹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로컬 저장소를 선택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혹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들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성능이나 유지 보수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설계는 한 번 결정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나 환경으로부터 받는 피드백, 제약사항들을 반영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설계의 의사결정은 결국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확장성, 유지 보수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 설계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속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수많은 가능한 답 중 최적의 답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설계는 왜 중요합니까?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설계가 없다면 개발자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게 되어 소프트웨어가 일관성이 없어지게 만들거나 심지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계획과 구조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이 가능한 음식 배달 앱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을 듣고 무작정 개발을 시작한다면 개발자마다 주문 기능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코드가 맞지 않거나 나중에 유지 보수가 아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설계가 있으면 개발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완성된 소프트웨어도 유지 보수가 쉽고 품질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즉 설계는 요구사항 무엇을 만들까와 구현 어떻게 만들까 사이의 간극을 채워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는 것에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실제로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고 어떠한 답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설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스템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까입니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될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품질 속성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빠른 성능이 중요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보안성이 중요한 시스템인지 유지 보수성이나 확장성이 더 중요한 시스템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설계 원칙을 기준으로 설계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캡슐화나 추상화 같은 원칙을 따르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성 요소, 컴포넌트를 어떻게 나누고 연결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성 요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이들이 잘 연결되도록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는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설계 원칙에 따라 문제를 결정하며 문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하나의 예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잘 기억해서 실제 설계 과정에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를 결정하고 어떤 품질 속성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어떤 설계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또한 각 구성 요소를 어떻게 나눌지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시작할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구조와 각 컴포넌트의 세부 구현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었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설계를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설계할 때 하나의 관점만으로 접근하면 전체 구조를 놓치거나 반대로 너무 큰 구조만 생각하면 세부적인 구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크게 나누어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는 무엇입니까? 아키텍처 설계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어떤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각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상세 설계는 각 구성 요소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부적인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키텍처 설계는 집 전체 평면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상세 설계는 각 방의 전기 배선이나 수도 배관처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아키텍처 설계는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즉,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어떤 모듈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모듈마다 어떠한 책임, 어떠한 리스폰서빌리티 역할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떠한 웹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할 때 그게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로 나눌 수 있겠죠. 프론트 엔드에서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백엔드에서는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그 뒤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아키텍처 설계는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잘 나누고 각 부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만드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상세 설계는 각 구성 요소를 어떻게 구현할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키텍처 설계에서 다양한 컴포넌트가 구별이 되고 그들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혹은 인터랙션이 정의되었다면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서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즉, 세부적인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인 것이죠.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 어떤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인터페이스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웹 시스템의 경우 로그인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로그인 시스템에서는 어쩌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로그인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 처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고 각각의 기능들의 어떤 동작, 내부를 설계하는 것이 상세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세 설계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바로 코드로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이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실제 구현 전에 이러한 상세 설계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두 레벨 간의 아키텍처 디자인과 디테일 디자인 간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초점의 차이를 보면 아키텍처 설계는 시스템 전체 구조에 집중하고 상세 설계는 모듈 내부의 논리와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목적 또한 다르죠. 아키텍처 설계는 주요 구성 요소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상세 설계는 알고리즘이나 내부 데이터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출력물 역시 다릅니다. 아키텍처 설계에서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혹은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는 반면 상세 설계에서는 클래스의 구조 그리고 의사 코드, 플로우 차트와 같은 실제 코드에 가까운 수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키텍처 설계는 건물의 평면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세 설계는 방 안에 전기 배선이나 혹은 배관 설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 아키텍처 설계의 예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어떻게 접근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정보를 입력하는 유저 어드민이 있죠. 이 관리자는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합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하죠. 두 종류의 인터페이스는 모두 웹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웹서버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불러옵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 흐름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 그림은 실제 로봇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는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로봇 OS, 로스라는 로봇 OS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유무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컴퓨터가 있죠. 그 안에는 여러 로스의 노드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션 플래너, 그리고 패스 플래너, 또한 센서 컨트롤러 등의 노드들이 있는 것이죠. 이 컴퓨터는 UAV, 무인 항공기 혹은 UGV와 같은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와 통신하고 있습니다. UAV와 UGV는 각각 지상 및 로봇 GNC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공중 센서를 통해 다양한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센서들은 공기의 온도, 습도, 조도, CO2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정보들은 전체 시스템의 피드백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실선은 유선 연결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선은 무선 연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 설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져 있는지, 각 요소가 어떤 기능을 맡고 있는지, 요소들 간의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키텍처 설계는 복잡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키텍처 설계와 상세 설계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키텍처 설계의 예시를 보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산출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산출물들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테스터와 검토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합니다. 즉, 설계 산출물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계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스템 구조, 시스템 스트럭처입니다. 여기에는 모듈, 또 계층 구조, 또 패키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요소들은 시스템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인터페이스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으로 상세 설계의 예제일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시스템이 어떤 로직이나 절차에 따라 동작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사항입니다. 성능, 보안, 플랫폼 지역과 같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설계 산출물들은 나중에 실제 구현에서 큰 혼란 없이 효율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좋은 설계는 좋은 산출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산출물을 살펴보았죠. 이제부터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하나의 시각만으로 보면 전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설계 관점을 통해 시스템을 여러 방향에서 나누어 보고 설명하게 됩니다. 각 관점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스택홀더들의 관심에 맞추어 구성되고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모듈 간의 의존성을 보고 싶어 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어떤 서버에 배포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관점, 첫째, 모듈 관점, 둘째, 컴포넌트 관점, 셋째, 할당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통해 우리는 시스템을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 시각만으로는 전체를 이야기하거나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설계 관점이란 특정 관심사나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맞추어 일관되게 시스템을 바라보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코드 구조와 모듈 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겠죠. 반면 운영 관리자는 시스템이 어디에서 배포되는지, 어떤 서버에서 실행되는지가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시스템을 설명해야 합니다. 각 관점은 시스템을 설명하는 다른 렌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라볼 텐데요. 첫 번째, 모듈 관점, 두 번째, 컴포넌트 관점, 세 번째, 할당 관점입니다. 각 관점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왜 중요한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라볼 텐데요. 우선 각각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모듈 관점은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 초점을 맞춥니다. 각 모듈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존 혹은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컴포넌트 관점입니다. 컴포넌트 관점은 시스템이 실행 중에 어떻게 동작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런타임에서 모듈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할당 관점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 어떤 파일 시스템, 어떤 네트워크 자원에 배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이 어떤 서버에 배포되는지가 allocation view, 즉 할당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사용하면 정적 구조로부터 실행 동작, 물리적인 배치까지 전체 시스템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각각의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듈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시스템을 정적인 구조로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모듈이 책임질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기능을 어떤 모듈에게 할당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듈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듈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듈 관점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책임 기반의 모듈로 나누고 모�ül 간의 상속, 사용, 의존과 같은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설계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레이어드 아키텍처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목적은 개발자가 어떤 코드가 무엇에 의존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듈, 어떠한 코드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디파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스템을 잘 구조화하고 모듈 단위로 개발하거나 리팩토링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관점은 설계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테스트, 확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모듈 관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설계 산출물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을 이루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어떤 클래스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클래스를 보실까요? 윈도우 클래스는 프레임에 의존적이고 또 오픈, 클로즈, 무브, 디스플레이, 이벤트 핸들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쉐이퍼 클래스는 서클이나 렉탱글, 폴리곤과 같은 하위 클래스를 가진 추상 클래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클 클래스는 포인트와 구성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 속성과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죠. 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클래스의 이름과 그리고 이 클래스가 해야 되는 리스폰서빌리티 어떤 기능들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클에서 보듯이 어떠한 클래스의 데이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들은 경계, 제어, 엔티티처럼 역할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모듈의 책임과 협력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어떤 정적인 관점에서 각 기능이 어떠한
각 모듈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모듈 간의 의존성, 상속, 조합 등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각 모듈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계 관점인 컴포넌트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설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모듈 관점이 구조, 코드 구조와 책임 분리에 집중했다면 컴포넌트 관점은 시스템이 실행되는 순간에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즉, 이런 질문에 답을 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실행 중 어떻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까? 어떤 순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까? 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요 설계 산출물은 시퀀스 다이어그램 혹은 클라이언트 서버 혹은 파이프 필터와 같은 모델 그리고 데이터 플로 다이어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서비스가 호출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사용자에게 어떻게 그 결과가 전달되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특히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시스템, 여러 컴포넌트가 동시에 동작하는 분산 시스템, 또 성능이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컴포넌트 관점을 통해 우리는 실행 시 시스템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컴포넌트 관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예를 보여주는데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실행될 때 각 객체 간에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실행될 때 누가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시각화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호텔 예약 시스템을 다루고 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예약 요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 요청은 호텔 체인, 또 특정한 호텔 또는 예약 개체 혹은 마지막으로 확인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메시지를 혹은 호출을 보내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객체의 생명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로로 된 이런 것들을 모두 라이프라인, 생명선이라 부르고 있고요. 또 액티베이션 바가 있는데요. 액티베이션 바라는 것은 해당 객체가 활성화되어 작업 중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세 개의 UI 윈도우즈 그리고 호텔 체인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레저베이션이나 컨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들보다 나중에 시작합니다. 또한 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룹이죠. 이 룹은 반복 조건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태그로 표시되어 있는 어떤 그 분기 조건,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객체가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우리는 시스템의 실행 흐름과 컴포넌트 간의 협력 방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 다이어그램들은 특히 실시간 처리, 분산 시스템, 서비스 간 통신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세계를 시각화하고 또 컴포넌트 관점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설계 관점인 할당 관점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모듈 관점은 코드 구조, 컴포넌트 관점은 실행 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그러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당 관점은 소프트웨어가 현실의 물리적인 자원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서버에 어떤 기능을 배포할까? 데이터는 어느 DB에 저장되고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주 쓰이는 다이어그램으로는요, 우선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혹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 혹은 분할 계획입니다. 할당 관점에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소스 계획입니다. 즉 어떤 하드웨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한 시스템의 확장성, 유지 보수성을 고려한 배치를 최적화된 배치를 고려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제약 조건, 이를테면 네트워크 속도, 서버 위치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실제 운영할 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은 클라우드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위쪽에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인프라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백엔드와 연결됩니다. 백엔드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 그리고 런타임 클라우드, 그리고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운영에서는 중요한 보안과 관리 요소도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키텍처 모델은 소프트웨어가 어떤 하드웨어 자원 위에 어떤 구조로 배치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할당 관점에서의 산출물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성능, 확장성, 비용, 유지 보수성을 고려한 배포에 매우 중요합니다.